오늘 김관영 원내대표께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하는 바로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바른미래당 제22차 원내대책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임 상임위 3곳을 제외한 상임위의 2018년도 국정감사가 어제로 끝났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문재인 정부와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국감으로 명명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국감 기간 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의 정치 공방으로 파행을 맞았지만 바른미래당 의원님들은 의연함을 잃지 않고 정상 운영을 이끌며 정책 국감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바른미래당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수 국감 의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민 의원입니다. 김수민 의원은 문체부가 300건이 넘는 산하 공공기관의 부적절 채용 사례를 적발하고도 처분이 4건에 그친 점을 지적하였고, 이전 국감에서는 공연장 암표 문제로 인해 공연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피해받는 상황을 지적하는 등의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수민 의원님에게 국감 활약과 우수국감 소감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수민입니다. 일단 우수국감으로 선정해 주신 데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좌진과 당직자들께서 차려주신 밥상에 숟가락을 넣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먼저 바로잡는 국정감사를 잘 이끌어주신 김관영 원내대표과 유희동 수석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문체부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이동석 간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체부 국감에서 저는 아시안게임 야구팀 선발 과정의 문제, 병역비리 문제를 제기하며 청년들이 공정과 정의를 바로잡으려고 했고, 또 전세계 한국문화원의 비리와 무능을 바로잡았으며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인 관광정책의 실종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바로잡으며 국회 차원의 대안 마련을 주력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바른미래당 의원 모두가 이제까지 국회에서의 정쟁 국감, 호통 국감이 아니라 바른 미래를 만드는 정책 국감을 진행하며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자평합니다. 국정감사가 끝났지만 앞으로의 앞날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국회는 갈등을 쌓는 국회가 아니라 문제를 푸는 곳이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앞으로 국민들의 문제, 민생과 경제 현안을 푸는 일하는 정당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수민 의원님의 활약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운영위와 여가위, 정보위 등의 감사는 남아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끝까지 문재인 정부를 바로잡는 국감으로 이끌 것입니다. 또한 바른미래당은 다가올 예산국회에서 우리 경제와 민생을 위해 예산이 제대로 배정이 되어 있는지,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철저하게 검증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각종 경고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가는 경기 상황의 가늠자와 같습니다. 그런 주가가 폭락이 이어지다가 결국 어제 증시가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실물 지표는 이미 1년 가까이 최악을 경신하고 있으며 시그널 지표인 OECD 경기 선행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7개월째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고용 쇼크는 일상이 되었으며 우리 기업의 국내 투자는 저조하지만 해외 투자는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의 우리 경제는 실물 지표와 시그널 지표, 민생 현장의 지표까지 모두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단기 일자리 양성과 구체성 없는 혁신안만 내놓았습니다. 또한 경제와 관련해
대통령이 보고받은 횟수를 두고 논란까지 있었습니다. 문제는 횟수가 아니라 내용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과 함께 경제에 대한 청와대의 안이한 인식과 무능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경제 위기를 불러온 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점은 문재인 정부 1년 5개월 동안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당장 폐기하고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다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경제사령탑의 교체도 필요합니다. 국가경제와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방위 간사 신영현입니다. 어제 아침 국감 출석 예정이던 강정민 원자력 안전위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사혁신처가 즉각 사표를 수리하였습니다. 국감 당일에 정부 부처의 장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사직서가 처리되어서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라돈 침대, 라돈 욕실, 라돈 생리대 등 생활 방사선 문제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국감 당일에 사직서를 제출한 강정민 전 위원장이 무책임함, 그리고 비상식적인 사표 수리에 위반을 표합니다. 이는 여당 의원도 지적한 바처럼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국회 무시 행위입니다. 또한 강정민 위원장은 사직했다고 해서 지난 국감에서의 증언 등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3년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할 사람을 위원장으로 임명한 현 정권의 부실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원안위는 정부 추천 인사를 포함한 비상임위원 7명 중에 4명이 이미 관련 규정에 위반된 위촉으로 지적받아 자진 사퇴 형식으로 해촉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장까지 사퇴하면서 9명 중 바른미래당 추천위원을 포함한 단 4명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합의제 기구인 원안위가 사실상 기능마비 상태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고, 이런 원안위가 원자력 안전이나 생활 방사선 안전을 제대로 챙길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책임한 인사 검증과 코드 인사, 낙하산 인사가 나온 결과입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부실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개혁하고 낙하산 인사를 금지하고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서 원자력 안전을 시급히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금의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는 시그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제는 불황보다 불확실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정부와 청와대는 불확실성 공포가 산업계를 엄습하고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위기 경금이 요란하게 먹구름이 끼고 있는데도 무책이 대책인 양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대응 전략 회의도 없고 경제부총리의 정례 보고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청와대에서 위기의식이라는 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유이동 수석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경제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고용 참사가 경제 체질이 바뀌는 데 수반된 통증이라며 소득주도 성장을 옹호하기에 바빴고, 장하석 정책실장은 고용소득지표 악화는 소득주도 성장을 오히려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역설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이렇게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한 사이에 우리 경제는 더 깊은 수령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경제 취약계층의 소득 증가율은 오히려 하락하고 고용 절벽, 물가 상승,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줄도산에 이어 분기 성장률 0.6%, 1월부터 9월까지 실업자 수 117만 7천 명, 여기에 설비 투자 마이너스 4.7%로 6개월 연속 마이너스, 건설 투자 마이너스 6.4%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3대 주력품, 수출 주력품, 수출 증가에도 선박, 철강, 자동차, 일반기계,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 10개 품목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증시에선 10월 한 달간 시가총액이 260조 원 이상 날아갔고 외국인 투자금은 4조 원 이상 빠져나갔습니다. 이처럼 우리 경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정부와 청와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시정하기보다는 이를 덮기 위해 엄청난 혈세를 쏟아부어 땜질식 처방을 하고 반시장적, 반기업적 정책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는 마른 수건을 짠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을 압박한다고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습니다. 급기야 정부는 지난 10월 24일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5만 9천 개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빈 강의실 불 끄기, 산불 감시, 나돈 침대 조사 등 단기 일자리로 급수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미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을 붙들고 더 이상 숫자 부풀리기로 국민을 기만하고 경제를 망가뜨려서는 안 됩니다. 경제는 한번 망가지면 회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수렁에 빠뜨리고 있는 정부와 청와대의 경제 라인의 무능력과 총체적인 난맥상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경제가 더 망가지기 전에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김찬화 의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022년까지 태양광 등 3기가와트 규모의 발전단지를 그리고 군산 인근 해상에도 2026년까지 1기가와트 규모의 해상 풍력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발표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과 풍력은 효율이 낮기 때문에 새만금의 태양광과 풍력을 다 합해도 원전 4기가 아니라 실제는 원전 0.6기 분량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신규 태양광과 풍력은 평균 수명이 20-30년이고 그에 비해서 신규 원전은 수명이 60년 내지 80년인 것을 고려를 하면 새만금의 태양광과 풍력의 용량은 더 적다고 할 것입니다. 아마 새만금의 태양광과 풍력은 원자력 0.2 내지 0.3기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의 태양광과 풍력에서 얻을 전기의 양도 미미합니다. 그에 비해서 드릴 돈은 거대한 판입니다. 10조는 건설비고 신재생 보조금은 향후 20년간 13조 원 정도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이 없을 때를 대비하려면 4기가와트의 가스 발전이 또 필요합니다. 10조 넘게 들여서 원전 0.6기를 짓는 것이라면 조기 폐지하기로 한 월성 1호기를 그냥 운전하기에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충고를 정부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바른미래당 복지간사를 맡고 있는 최도자 의원입니다. 다국적 제약사들이 환자 생명을 담보로 흉토를 부리고 있습니다. 희귀의약품 318품목 중에서 유통되지 않는 의약품은 23.9%인 76품목이며 국내 미허가 의약품은 4.3%인 14품목이나 됩니다. 환자들은 생명과 직결되는 항암제 보험급여 적용을 호소하고 있지만 제약사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아예 들어오지 않거나 보험급여 신청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의학협회는
우리나라 약값이 OECD 평균에 비해 45%에 불과하며 본사보다 이익률이 낮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국적 제약사들의 약값에 대한 주장은 근거가 약하며 저조한 이익률은 조세 회피를 위한 주장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정부는 외국과의 약값 비교를 위한 중장기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탈세 여부는 없는지, 국내법은 잘 준수하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제약사로서 가장 큰 사회 공헌은 좋은 의약품을 개발하고 공급하여 환자들의 치료를 돕는 것입니다. 다국적 제약사들이 이윤만을 추구하며 법과 유지를 저버린다면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일입니다. 어제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어제 대법원의 무개념 재정 운용에 대한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먼저 사법부는 예산을 불법 이용 전용하여 외관 치장의 위주의 대법원장 공간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공간 리모델링비 10억 원으로 책정하였는데 멋대로 20억 원의 입찰 공고를 했고 실제는 16억 원의 공사를 마쳤습니다. 대법원은 그 과정에서 기재부의 예산 조정, 국회의 예산 심의권 및 국가재정법상의 예산 이용 전용 규정 등 국가재정 시스템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또한 연간 8조 원에 이르는 법원 공탁금의 운용 수익이 공탁을 맡긴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은행만 배불리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시기에 사법농단의 사태로 작용해야 될 사법부 수뇌부가 1,000만 원이 넘는 1박 2일 놀자판 워크숍을 또 다녀왔습니다. 사법부의 방만한 재정 낭비, 재정 농단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국감을 통해 대법원에 대한 이런 문제점들을 감사원에서 철저히 감사해 줄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이제 곧 예산국회가 시작됩니다. 예결위 위원으로서 행정부에 낭비되는 예산에 대한 심의는 물론이고 사법부 예산 역시 철저한 심의를 거쳐 국민의 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국감이 끝났는데 국방위원회에서 병역 특례제도 개선 소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소위원장을 맡기로 했고 이 소위원회에서 병역 부정 청문회를 열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감을 통해서 장현수 축구대표 선수가 봉사활동, 병역 대신하는 대체활동인 봉사활동에서 허위 조작한 것이 확인됐고 그래서 제2의 장현수, 제3의 장현수가 뭔지 이 병역 부정 청문회에서 다룰 것이고요. 두 번째로 확인된 것은 그 대회가 있던 시점에서는 병역 혜택이 없었는데 대회가 끝나고 2년 후에 소급 혜택을 줬다. 2010년 일입니다. 그리고 이건 발레와 무용에 현대무용에 대해서 이 소급 면제를 줬는데 이 소급 면제는 헌법 위반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병역 부정 청문회에서 다룰 것이고요. 또 국제 콩클, 특히 발레와 무용 국제 콩클에서 면제받고 혜택받은 숫자가 아시안게임 올림픽에서 혜택받은 숫자와 거의 맞먹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 국제 콩클에서도 병역 부정이 있다는 정황이 지금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 콩클 병역 부정은 해외에 나가서도 청문회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방위의 병역 특례제도 개선 소위원회에서는
기존의 암암리에 진행되었던 그런 부정 완전히 뿌리 뽑는 그런 소위원회 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얘기해 주시면 미국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